오늘 또 제가 서울에서 오르지 못했던 산을 또 오게 됐는데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높든 낮든 서울에 있는 산들을 다 올랐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자 오해였어요. 자만이었어요. 서울의 산들을 다 합하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. 뭐 그 중에서는 뭐 없어진 산들도 많고요. 그래서 한번 또 앞으로도 또 찾아서 가보려고 해요. 오늘 제가 온 산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능골산이에요. 제가 서서울공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. 비행기 소리가 심하네요. 근데 오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가 신월동인 줄 알고 왔는데, 양천구 신월동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부천이 나타나는 거예요. 경기도 부천시가.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여기가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계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공장공, 응? 공장공, 신도 각비, 응? 뭐 그런 게 서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공장공이라는 어떤 조선시대 인물의 묘소가 있더라고요. 응?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어떤 각을 세우고 비석이 있더라고요. 울타리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들어가진 못하게. 근데 뭐 이렇게 안내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내판을 보니까 이 공장공이라는 사람은 이 공손할 공자 쓰고 이제 장사장자 써가지고 공장공인데 조선시대 세종 때 태어난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세조 때,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잖아요. 참 이 세종은 참 아버지도 엄청나고 아들도 엄청나죠. 응? 아버지는 태종이고 아들은 세조잖아요. 그 사이에 그 인물이 세종이에요. 근데 이제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평정한 공으로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하네요.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제 성공한 무관이죠, 조선시대. 근데 이 이름이 변종인이에요. 변종인. 근데 이 호는 이제 공장공이고요. 임금께서 하사한 호는 공장공인데, 이분은 참 인품이 좋으셨던 분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글을 기리는 묘소가 있고, 각비가 이렇게 있죠. 묘소가 있고. 그래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강장골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. 강장골산. 거기 이제 부천이에요. 거기 있는 부천에 있는 거예요. 여기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강장골산이라고
그, 그 안내석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변종인과 관계된 산이다 해가지고 그 강장, 그 거기서는 이제 건강할 강자 쓰는데 장은 이제 그 어떤 장수장자예요. 그 강장이 그러니까 이제 변종인이에요.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 변종인이라는 조선시대의 그 인물을 기리는 산이고 강장골 산이니까 여기도 그래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능골산이라 그래가지고 능골산 능골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변종인과 변종인이라는 그러니까 공장공 변종인이죠. 강장공 변종인일 수도 있고, 근데 그분을 기리는 산 이름과 별 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능골산 그러니까. 근데 요 뒤에를 보면은 결국 변종인과 관계된 산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. 여기 이곳 능골산은 공장공 변종인의 묘소가 봉양되어 있는 동남쪽의 산으로 왕릉은 아니나 정이품의 벼슬을 지낸 관나의 묘소에 붙여진 것으로 유래한다. 그래서 이 공장공 변종인의 11대 대장손인 변창순이라는 분이 이 비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봉했네요. 그러니까 여기 또 여기 이 안내문에 따르면 여기 이 능골산에서 능은 우리가 어떤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잖아요.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데 그 변종인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이렇게 기릴 만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능이라고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참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기려지는 인물이 이 변종인이라는 인물이네요. 그래서 이제 변종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그 살피다 보면 유자강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네요.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. 유자강이 좀 한 7, 8살 좀 어린 것 같은데 유자강 정말로 그 참 엄청난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. 유자강은 여기 산에 묘소가 있는 변종인과 거의 그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그 공족이 같아요. 출세하게 된 공족이 같아요. 변종인이 이시의 난을 평정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일신공신이 되었는데 유자강도 그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데 혁혁한 성과를 세우거든요. 아마 둘이 같이 싸웠을 거예요. 변종인과 유자강이. 근데 유자강은 그 변종인은 출신이 양반이었겠죠. 양반, 무관이지만 양반이라는 게 문관, 무관 이거 두 개 다 해가지고 양반이잖아요. 양쪽 문반, 무반 해가지고 양반인데 양반이었죠. 변종인은. 하지만 유자강은 양반이 아니었죠. 아버지는 양반이었어요.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그 뭐 설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제 좀 애를 얻으려고 이렇게 그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몸을 합치자 그랬는데 그 아내가 거부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몸종을 취했다는 거예요. 몸종이면 천민이잖아요.
그 천민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유자강이죠. 그러니까 유자강은 보통 서자도 서얼이라 그러잖아요. 서자 그리고 또 얼자 다 합해서 서얼인데, 서자는 그 양반이 평민인 여자를 통해서 난 애를 서자라고 해요. 홍길동은 서자였어요. 응? 근데 양반이 아니라 천민을 통해서, 응? 천민 여자를 통해서 난 애는 그거는 얼자죠. 응? 서자보다도 이게 이 등급이 낮아요.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낮은 등급이 응? 천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천민과 같은 거예요. 참, 난 그 조선시대 그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. 응? 보통 아버지는 그 아내가 아내가 양반이든, 응? 평민이든 천민이든 그 자기의 씨를, 응? 받아서 낳은 아들은 다 아들이잖아요. 근데 아들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설에 의하면 이 유자강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그 몸도 좋고,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했다 그래요. 머리도 좋았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자기의 본부인을 통해서 난, 그러니까 양반 아내를 통해서 난, 어? 그 아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났다고 하네요. 머리든 몸이든 다. 그래서 이 아버지는 유자강을, 어? 이렇게 없애려고도 했대요. 참 말도 안 되죠. 어떻게 아무리 천민, 어? 여자를 통해서, 응? 그것도 응? 천민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죽일 계획을 세워요.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물에 빠져 죽게 하면 좀 자연스러우니까, 응? 저기 폭우인데, 어? 저기 가서 그 폭우를 건너가지고, 어? 폭우로 넘치는 그 강을 건너가지고, 어? 개울을 건너가지고 뭐 가져오라 그랬대요. 근데 유자강은 그거를 했다 그러네요. 몸이 좋고 또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유자강은 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신분을, 응? 이거 말도 안 되는, 어? 이거를 타파하려고 엄청나게 그 열심히 산 인물이에요. 그러다가 이제 그 경복궁을 지키는 그 갑사, 그 가장 그 쫄따구죠. 갑사가 어떻게 됐는데 운이 좋아서 그때 이제 응? 어느 양반한테 잘 보여가지고, 응? 그 양반을 통해서 어떤 그 저걸 올리죠. 이시의 난을 평정하겠습니다. 근데 그 글이 그 세조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. 딱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세조가, 유자강을, 그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데 보내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을 세우면서 세조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. 응?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, 그 과거를 보는데, 그 과거는 그 문관을 뽑는 과거 시험이라고 하네요. 무관이 아니라 문관. 근데 거기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하겠어요? 응? 이 보니까 얘가, 어디 저 천민인데, 응? 어디 감히 그 문관 시험을 보니까 떨어뜨렸나 봐요. 근데 그 세조가 답안지 가져오라, 내가 채점하겠다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대요. 유자강이. 그래가지고 이제 벼락같 이게 정말로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죠. 응?
그 세조에 정말로 그 총애를 입어서 엄청난 출세를 해요. 그 세조 때 출세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임금이 예종인데, 예종 때는 또, 응? 남이 장군이 역모를 꾀했다가 한 거를 밀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남이 장군이 죽게 되죠. 응? 그러면서 이제 유자강은 출세하죠. 그 예종 다음에 세종 태세 문단세 예성, 응? 성종 때도 잘 나갔다 그래요. 성종이 재위 기간이 길거든요. 한 20년 넘죠.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그 연산군 때, 응? 정말로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무오사화를 일으키죠. 응? 그 사화의 시작이에요. 무오 그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이 유자강은 그 사대부들 있잖아요. 전통적으로 양반들 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. 왜? 자기를 자꾸 공격하니까, 자기를 업신여기고 공격하니까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사림의 영수라고 하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, 자기가 그 어디 그 영남 어디서 이제 그 붙인 그 누각의 현판을 그냥 불태워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복수의 칼날을 갈죠. 그러다가 이 연산군 때 정말로 그 살림 세력들을 제거할 명분을 찾은 거예요. 조이제문이라고 하죠. 그 세조. 연산군 할아버지잖아요. 세조가 즉위한 거를 이렇게 살짝 빗대어 가지고, 중국의 어떤 그 이야기에 빗대 가지고, 그 세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힐난하는 그게 그 세조실록에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은 그 실록을 보지 못하거든요. 그 역사적 기록, 그 사관들이 쓴 거를 못 보는데, 연산군은 그 엄청난 왕이었잖아요. 그 권력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, 내가 한번 봐야겠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유자강을 욕보였던 그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고, 이미 죽었던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때 많은 그 신하들이, 많은 그 김종직의 그 제자들, 그 중앙간직에 진출한 그 살림 세력들을 그 제거하는데 성공하죠. 무오사화예요. 참 엄청난 인물 아니에요, 예, 유자강. 응? 그리고 또 뭐 중종 반정 때 또 거기 또 줄을 잘 서가지고 또 공신이 되죠. 연산군이 이제 반정으로 물러나고 중종이 되잖아. 근데 이제 공신이 그 중종 반정에 어떤 공신이 되긴 되는데, 결국 중종 때 어떤 그 좀 추락하게 되죠. 그래서 귀양을 가가지고 그 귀양지에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사망하셨다는데, 뭐 그래도 74세까지 살았어요. 그 당시로서는 오래 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조선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역사에서 가장 그 어떤 정치적 줄타기를 잘하고,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고, 어떤 그 진짜 편지풍파를 많이 겪은 인물을 한 명을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유자강을 꼽아요. 근데 이제 유자강이 그 살림 세력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 그 살림 세력의 어떤 그 후예들이 결국 다 정권을 잡잖아요. 조선, 그 이후에.
그렇게 하면서 어떤 어떤 시대의 간신, 으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죠, 유자강. 그래서 이제 보통 유자강 그러면 어떤 뭐 시대의 간신이다, 아주 어떤 나쁜 사람으로, 뭐 이렇게 딱 포지셔닝이 됐는데, 근데 그 당시에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간신이라는 측면도 있고, 또 이 양반이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뭐 그런 점도 있고, 이렇게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유자강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. 하여튼 이 유자강이랑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이 이 시대의 난을 평정해 가지고 같이 출세한 변종인이라는 사람의 묘소가 있는 여기, 능골산이에요. 능골산 오니까 육각정이 있네요. 팔각정이 아닌 육각정이 이렇게 있네요. 아이, 여기 제가 올라오면서 이 쓰레기를 좀, 이게 산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는데, 좀 안타깝게도 여기 좀 쓰레기가 좀 많은 편이네요. 큰 쓰레기들은 아닌데 자잘자잘하는 쓰레기들이, 물병, 사탕봉지,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. 능골산 쓰레기를 줍고 내려갑니다.